시간을 다 팔았어요. 하나, 둘, 셋, 넷 개, 다섯 개, 여섯 군데를 팔았어요. 근데 이거 하면은 이제 가서 공부가 어디까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 군대와 전쟁이 없는 세상 신나게 노래 부르는 것이 여기서부터 아까 보인 데까지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주말 좀 많이 푹 쉬셨습니까? 저녁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저녁 식사하셨으면은 네, 힘든 함성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어제는 또 서울에 가서 또 투쟁을 하고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네, 어제 그 투쟁의 기운과 열기와 그 정당함을 주목에 불끈 쥐고 오늘 776회 사드 배치 결사반대 김천 시민 촛불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을 내한 행진곡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사랑도 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 돈 뜨거운 맹세 뭉치는 담배로 깃발만 나오며 새 날이 올 때
오늘은 순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율동맘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심정으로는 율동맘 한 명 한 명 차례대로 율동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느 때보다 율동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더 힘찬 박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드치가 전해질 때까지 이 땅에 전쟁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진정한 평화가 올 때까지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우리는 사드를 반대해 우리는 사드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사드를 반대합니다 사드 반대 사드 반대 사드 배치 절대 안돼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우리는 사드를 반대해 우리는 사드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사드를 반대합니다 사드 반대 사드 반대 사드 배치 절대 안돼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우리는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우리는 사드를 이동우 쌤이 제 마음을 아십니다. 역시 앵커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늘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순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자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다들 동의하시지요? 네. 그러면 제가 어저께 우리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미대사관 주변에 평화 행진을 하였습니다. 평화협정 체결하고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해제하고 그리고 종전선언하고 싱가포르 성명 이행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구호에 담아서 어저께 힘차게 외치고 내려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어저께 서울에 미대사관 평화 행진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을 앞으로 힘차게 모시겠습니다. 네, 가장 앞에 계시는 박병주 선생님을 비롯해서 모두 나와주십시오. 소성리 이성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저께 참가 소감 박은덕 씨도 마찬가지고요. 네, 손소희 씨도 마찬가지고 김정복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함수영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구자수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금녀나 어머니도 어저께 가셨는데요. 네, 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병주입니다. 예, 어제 모처럼 서울 갔습니다. 관광버스 타고 정말 사드 집회가 시작된 이후로 2016년부터 박근혜 퇴진 촛불부터 해서 정말 내 인생에서 관광버스를 최고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해봤자 한 서너 번 탔는 것 같은데 한 10번 이상 타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제 미 대사관
돌면서 우리의 평화를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가 싱가포르 성명 이행하라. 하노이 선언을 노딜로 끝내면서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할지 뭐 발사체라 그러는데 그거는 쐈지만은 장거리 미사일 핵실험을 2년여 동안 중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기회에 사드를 빼내고 남북 협력을 다져서 정말 이 땅에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화란 게 뭡니까? 평화는 우리가 이런 집회 안 하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서 저녁 잘 먹고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뭐 남는 시간 있으면 텔레비전도 보고 뭐 이러는 일상이 평화입니다. 뭐 거창한 게 평화가 아니고 이러한 일상을 우리 문재인 정부가 좀 우리 국민들에게 되찾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동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하도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생소합니다. 순서가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저께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우선 함께 박수 한 번 더 쳐주십시오. 네. 제가 85년도 대학 들어갔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짱돌도 많이 던지고 화염병도 많이 던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화염병이나 짱돌이 없어진 시기가 됐죠. 지금 화염병 잘못 던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다시 그때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이렇게 마음 때문에 울컥했었습니다.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까지 근본적인 것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어저께 내려오면서 그리고 집에 와서도 내내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시기를 거치고 아기 낳고 지금 아기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그렇게 됐는데도 꼭 우리 아들 나이 때 제가 그렇게 뛰어다녔거든요. 아들, 딸 나이 때. 지금 우리 아들, 딸이 지금 대학 1학년, 2학년입니다. 달라진 게 너무 없어서요. 암울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것들이 바뀌지 않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지만 꼭 그것만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쪽으로 보면 그래도 많은 민주화들이 이루어졌고요. 또 우리 거기 가보니까 참 많은 7가지 그 우리 무지개 색깔 그 깃발 보셨죠? 그것이 그 광장에는 또 다양한 그 의견들이 표출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민주화가 상당히 많이 됐구나.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우리의 그 마음들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됐구나 하는 그런 또 안도의 감도 사실 좀 쉬었고요. 그리고 저는 늘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입어서 이제 시원이 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곳이든 어디든 늘상 같은 마음으로 묵묵하게 여러분들 함께 가는 사람이 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냐고요? 그냥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송리 김천이 아니려면 이렇게 오래 남아있게 하겠습니까마는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주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너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김천 시민으로서 그리고 이제 6월 1일 미 대성한 둘레길 가는 거 이제 사진을 좀 찍고 동영상으로 좀 남기고 싶어가지고 참석을 했었고 그 많은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사진을 좀 올렸습니다. 주체를 한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분인가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운이 좋아서 끝나고 초대 사무처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분하고 또 이제 유영재 사무처장님하고 두 분을 만나서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집회를 왜 했는지, 그 다음에 첫 집회를 왜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역사를 좀 들었습니다. 그때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선구자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나마 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평화를만 추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통일만 추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조직이 나누어졌다고 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었고 통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좀 어르신 분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출범을 할 때 평화와 통일은 같은 거다, 그리고 같이 해야 시너지가 난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조직을 합치기 시작했고, 그 합친 조직은 곧 이어서 시너지가 발생되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제 시작할 때 많은 이슈들을 선점을 하지 못했는데, 첫 그 이슈가 효선 미순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랐을 때, 또 미군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지 몰랐을 때, 이것을 첫 계기로 해서 촛불을 든 시초를 만든 조직이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힘들었던 거는 월드컵이 열리고 있던 그 시점에 이것을 알려야 되나, 이런 어떤 축제 분위기 때 이 실상들을 알려야 되나라고 고민을 많이 했고, 집회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반드시 옳은 길은 알려야 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때 월드컵 기간 때 효선 미순에 대한 실상을 알렸고 홍보를 했고, 이것이 우리나라가 촛불을 드는 첫 계기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사드도 들어와 있는 시점, 그 다음에 미중 관계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시점, 이 시점에 또 미 평화대사관의 둘레길을 또 돌아서 우리의 외침, 평화를 향한다는 외침, 통일을 해야만 하는 외침을 꼭 이 시점에 또 해야 된다는 어떤 선택과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회도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런 분들이 반드시 대한민국에 존재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그나마 깨어있는 사람들이 항상 바른 길을 이끌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연대를 항상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주 월항에 살고 있는 김정복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제 그 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할 때 한국 원폭 피해자 단체에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원폭은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인류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전쟁 무기로 사용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피해를 일으켰고,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정말 강제징용 노동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가서 원폭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 또한 원폭 피해자분이 합천 어딘가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같이 생활하고 계신다라는 그것만 알고 있었고, 그들이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머니 한 분께서 지금까지 꼭꼭 이렇게 가슴속에 담아있던 이런 아픔이나 서러움을 이 광장에서 소리내어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으니까 진짜 너무 가슴이 뚫리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시면서 이렇게 떨림이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정말로 원자 폭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저렇게 다음 세대, 그 세대 밑으로 계속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미국은 사죄나 보상에 대해서 얼마나 행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들한테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관을 돌 때 정말 다른 어떤 구호보다도 사드 공사 중단하고 이제 불법 사드 빼야 된다는 그 목소리는 정말 목청껏 내지르면서 열심히 둘레길 돌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민중들이 한 번 더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있었지만 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그리고 또 무관심한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마음과,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 분열이 되어 간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치인들이 이 분열되는 이 대한민국의 이렇게 화합과 융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걸 더 이렇게 불지피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내년 총선에서는 정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잘해야 되고, 정치인은 국회의원을 정말 잘 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발언을 많이 하셔가지고 잘하면 안 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바로 제가 돌아오네요. 저는 소송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광화문 가는 버스가 우리 집 앞에 섭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일 제쳐두고 저는 어머니도 모시고 또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그도 지도도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미 대사관 포야로 갔는데 더 많이 온 성주기 집단한테 저희들이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작은 우리 인원이지만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가줘야지 이 대한민국 평화를 지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 기지가 10,000개가 넘는데 육로로 자기들이 지나다니는 못 지나다니는 그 지역이 바로 저희 소송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헬기로 인력과 물자를 공수하고 있는데 어제 아래 보니까 조선일보 신문에 국방부가 소송리 앞으로 미군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그래서 원래는 힘들 것이고 그런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런 우선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과 우리 연주자들의 어떤 저항 때문에 어렵다는 또 얘기도 하던데, 제가 예전에 임을 위한 행정국을 어쩌다 한 번씩 부르면은 감격해서 울컥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임을 위한 행정국을 3번이나 불렀습니다. 이 작은 우리 투쟁과 어떤 우리 연대자들의 우리 주민들과 그들 힘이 결국은 대한민국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자숙입니다. 네. 저는 어제 거기 가서 제일 크게 슬프고 안타까웠던 것이 광화문을 극우단체들이 점령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태극기, 성조기, 거기까지는 좀 그래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기, 게다가 어떤 사람은 아예 태극기와 성조기를 하나에 합쳐가지고 성조기 안에 태극기가 들어있어서 정말 우리가 미국의 52번째 주 같은 느낌이 들던데요. 그 국기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미국의 52번째 주가, 우리나라가 52번째 주가 되기를 바라지만 미국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를 요리하기 이렇게 좋은데 뭐하러 우리나라를 자기들한테 병합시켜서 같은 국민으로 대접하고 싶어 하겠느냐. 현실을 좀 바로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느낀 것이 모든 것이 두 개로 짜겨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종교단체에도 우리한테도 불교, 천주교, 개신교 쪽에서 깃발을 들고 왔지만 그쪽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에는 그렇게 극우단체들이 거의다가 어버이연합, 노인들이 많았었는데 어린아이들, 젊은이들이 꽤 많더라고요. 드디어 대한민국에 이렇게 두 개로 분열되는구나. 그런 것을 절실하게 느꼈는데요. 세 번째로 느낀 게 뭐냐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게 뭐냐 하면 박근혜를 탄핵무효, 박근혜를 석방하라였는데 아무도 이명박을 석방하라는 외치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서 왜 그럴까? 박근혜는 적자이고 이명박은 서자로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럼 그 사람들이 정말 어버이 황제로 느끼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박정희구나. 박정희가 우리 대구에서도 박정희 반대하는 시위를 했고 전국적으로 부산 마산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많은 세월들이 다 잊혀지는 동안 극우단체에서는 꾸준히 박정희 우상화를 했는데 저는 그동안 진보 진영은 손을 놓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박정희를 우상화시키는 사람들은 그 뿌리로 또 이승만을 우상화시켰고, 그리고 이승만을 우상화시킨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시켰죠. 식민지 근대화 이론하면서 그렇게 계속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쌓이고 쌓여서 여기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이 광화문에서 이렇게 깊은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바쁜 시간에도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김천에 전에 김단야라는 훌륭한 독립운동가가 있음에도 몰랐습니다. 김영록 율동만 리더가 저에게 공부하라고 명령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공부해가 비로소 알게 되었고, 비로소 그 후손들이 있었고, 후손들이 백방으로 노력해서 할아버지를 유공자로 했음에도 김천에서는 전혀 몰랐구나 하는 게 가슴을 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무슨 일본에게 너희들의 과거의 잘못들을 배상해라, 사죄해라, 요구할 수 있겠어요. 자기 나라의 역사도 제대로 바로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저는 홍보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6월 15일 날 김천 교육너머에서 역사기행을 갑니다. 아이들 데리고 가도 되고요. 저는 초등학생부터는 혼자 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북 독립기념관과 계령, 김단야의 그 독립운동했던 흔적들을 찾아보는 답사를 하는데요. 이 답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을 모아서 김천의 근현대사를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에 어떤 저항운동이 있었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와 자유와 평등과 그런 것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가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낮에 시간에 나는 사람, 저녁에 시간에 나는 사람이 있어서
정확하게 시간을 잘 못 잡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역사기행에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공부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두 번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한 번은 전쟁이고 한 번은 기업과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업과의 전쟁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어제 미 대사관을 돌면서 딱 한 가지 굉장히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종전선언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 5, 6개월 만에 마이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목소리에 약간 변성이 있는 걸 느끼시겠지만 제가 결절이 와가지고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성리에 어제 가신 분들 중에서도 몇 분 안 나오시지 않았지만 우리 김천에서도 김영용 팀장님을 비롯해서 함수현 선생님 그리고 제 아내 또 우리 그 김천 촛불의 큰 축인 박태정 위원장님께서 가셨습니다. 임순번 부회장님과 함께 힘찬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 사회자는 대통령보다 높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우선 박태정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태정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태정 위원장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오시는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다. 김천과 소성리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나는 사드를 반대하는데, 나는 평화를 추구하는데, 나는 전쟁 없는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데 그 무거운 짐을, 무거운 가업을 동지들한테 맡기고 내 스스로 무사한 일 희낙낙한다면 이 사드는, 이 평화는 결코 우리한테 오지 않을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어제 문규현 신부님을 비롯해서 평통사분들이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저 또한 시간을 내서 40여 년 전에 제대한 군부대를 가봤습니다. 그곳 그대로이더군요. 75년 동안 물든 냉전체제의 그것이 그대로인 양 당연하게 하사관인 듯한 사람은 슬리퍼를 직접 끌고 퇴근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영해로 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들한테 과연 군대는 단순한 직업이 뿐일 것이다. 과연 전쟁이 필요 없고 전쟁 무기가 있음으로 해서 평화가 아닌 전쟁의 위험이 발발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기나 한지 그런 생각을 할 때 씁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제는 여러 부류의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정현 신부님의 다큐멘터리 형식의 어떤 기사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왜 강정은 끝났는데 신부님께서는 계속 가십니까? 내가 비록 힘은 없지만 내가 가는 것만으로도 싸움은 끝나지 않은 것이야.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내 작은 몸 투쟁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도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려 하지 않았다면 이 싸움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유관순 의사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들이 싸움을 걸고 자기를 희생할 때 전제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죽어도 괜찮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내 어깨에, 내 작은 손에, 내 작은 몸에 안겨지기 모든 것들은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는 굳은 신념, 투지가 있었을 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 또한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소송리가 김천이요, 김천이 소송리입니다. 우리가 서로 거름을 하지 않고 싸움에 주저한다면 민중당, 평통사 어느 단체들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드 철회를 갈망하는 것만큼 비록 힘이 들고 지치지만 사드 철회의 그날까지 함께해야 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어제 임선범 부녀회장님과 함께 새를 녹일 듯한 뜨거움으로 장내를 후끈 달궜던 박태정 위원장님의 그 말씀, 간략하면서도 임팩트 있던 그 말씀, 제가 감히 사회자의 힘을 빌어 마이크를 들은 김에 듣고 또 우리 또 아름다운 목소리에 영향 있는 고일임 시인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시죠. 반갑습니다. 정말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사드 빨리 가야지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 지금 근 한 4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이 땅의 평화를 심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노력하시는 분 정말로 항상 고맙고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 사드 갈 때까지 꼭 같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제 요즘 참 저만 바쁜다고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정말로 제 농사가 포도가 많이 있는데 상당히 결정적인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도 평통사에서 그렇게 준비했는데 아니 갈 수가 없었고 또 가야 됩니다 하고 그래서 갔었는데 아까 그 구자우 선생님 말씀 없다나 깜짝 놀랐어요. 그 광화문 전체를 그 보수 그 꼴통들이 태극기도 이제 아예 따로따로 저는 했는데 한 깃발에다가 미국하고 우리 태극기하고 그리고 또 박근혜 얼굴도 같이 넣어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하면서 우리하고 이렇게 바로 옆에 있었는데 우리 쪽에 보면서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내 귀에 들리는 일 하더라고요. 저 좌파 뺄개들 한 방에 다 목을 차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막 말리고 그래요. 이쪽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서울 광화문에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의 갈 수 있는 가면 됩니다. 절대로 저 사드는 전쟁 무기지 이부 핵무기를 날라오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거기를 모르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언젠가는 자기들도 이해를 할 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들이 이해할 동안 우리는 꼭 이 자리를 지키고 사드 최대의 날까지 그 미국놈 쫓아낸 날까지 우리가 같이 고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같이 어제 그 광화문을 떠들썩하게 했던 저희들 외침을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가신 분들은 끝부분 또는 앞부분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싱가폴 성명 이행해 싱가폴 성명 이행해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동시 실현 북미대화 당장 해 제재 해제 당장 해 종전선언 당장 해 개성공단 재개해 금강산 관광 재개해 원폭 피해 미국은 책임인정 원폭 피해 미국은 사죄 배상 그리고 저희들 사드 다 하시는 겁니다. 불법 사드 철거해 사드 공사 중단해 평화시대 사드 빼 통일시대 미군 빼 사드 뽑고 평화십자 한 시간 나갔네. 네, 776회까지 집회를 하다 보니 앞에서 발언해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사회자의 마음을 잘 알고 이렇게 안 그래도 방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어저께 우리 강화문에서 했던 구호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했었는데 또 마침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또 박태정 위원장님 앞으로 모셔야겠다 생각했는데 또 앞으로 모셔주시고 아무튼 네, 긴 시간 동안 앞에 서 계셨습니다. 어저께도 많이 아직까지 어저께 피곤함이 덜 풀리셨을 텐데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어제 우리 투쟁의 힘찬 목소리들을 다시 생생하게 전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특히 구자투생님께서는 어저께 거기에 가셔서 우리 김천 촛불 소식지 나눠주시느라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낑낑거리셨는데 제가 뒤에서 보고도 아까도 밴드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찌나 모습이 귀엽든지요. 제가 안 도와드리고 그냥 뒤에 서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저께 또 그 투쟁기도 길게 또 정리하셔서 또 밴드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투쟁이 필요한 곳은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달려가서 힘껏 최선을 다해서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가 반드시 전달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 사드는 반드시 뽑아내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평화와 그리고 자주국가로서 당당히 갈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드는 뽑아내어진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저께 많이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박수 주십시오. 네, 오늘은 우리 사회 늘 즐겁게 봐주셨던 사회 박일서 씨가 어디 멀리 가셨는데 조금 늦게 온다고 해서 제가 늦게 오면 사회를 대신 봐주는 대신에 늦게 오면 노래라도 좀 시키려고 했더니 아직 맞습니까? 네, 5분 후에 노래를 일서 씨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지요. 네, 그 5분 사이에 우리 황미란 네, 이제는 어리버리 투쟁꾼이 아니고 진즉부터 아주 힘찬 투쟁꾼이 되었습니다. 김천간제센터 해고가 불법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라는 말을 빼겠습니다. 김천에 김충섭 시장을 비롯해서 여전히 탄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간제센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황미란 분회장님 앞으로 모시고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천시민 황미란입니다. 그동안 통합간제센터 투쟁에 관심 가져주신 소승리 어머님, 아버님들, 김천시민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제센터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거기서 있었던 일을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17년 12월 말쯤 아침 일찍 오봉 저수지에 어떤 여성분이 아주 슬픈 얼굴을 하고 나서 다리 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리 위에는 모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자세히 이렇게 카메라를 당겨서 보니까 얼굴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차량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집에 가려나 보다 했는데 다시 나오더니 잠시 사이에 다리 위로 가서 오봉저수지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지만 119로 신고를 3초 안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경찰과 119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구출되었고 생명을 건졌습니다. 또 한 번은 대형 맨션 앞에서 어떤 할아버지께서 가방을 메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보면 그냥 길거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옆에 있는 빈집을 들어가서 보고 또 나오고 좀 있다가 또 들어갔다 보고 또 나오고 그러기를 30분 이상을 하시면서 그 주변을 맴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거기 입사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서 안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관을 불렀어요. 이 할아버지가 아까부터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데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보더니 아, 좀 이상한 것 같다 해서 경찰서에 전화해서 경찰관이 가서 보니까 그분이 치매 어르신이었어요. 관문에 사시는 분인데 대형 맨션 앞에서 관문 가는 길을 몰라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1시간 넘게 거기서 방황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관들의 도움으로 그분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셨습니다. 또 한 번은 관문 검곡리에서 할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와서 내 카메라 밖으로 나갔는데 금방 카메라 안으로 할아버지가 날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거기는 이제 추적 카메라니까 옆으로 살짝 돌려봤더니 관문중학교 방향에서 오던 흰색 카니발이 할아버지를 친 거예요. 치어서 할아버지가 내 카메라 밖으로 나갔다가 날라서 돌아오셔가지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그 사고를 낸 당사자들은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 제가 119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119에 실려서 병원 가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관제센터는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김천시 전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를 실시간 관제하면서 사전에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저희가 근무할 때 9명씩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1인당 150여 개의 카메라를 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김천시는 제가 작년 11월 30일 해고되고 지금까지 10여 명이 넘는 근무자들을 해고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조합원 5명을 포함한 7명을 또 해고를 시켰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자는 18명입니다. 1인당 카메라를 400개, 500개씩 봐야 됩니다. (400개) 500개, 1000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도 눈만 뜨고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박한 상황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을 잠시면 돌아가는데 못 보면 여러분의 안정은 어떻게 될까요? 김천시장은 우리가 민주노총이라서 해줄 수 없다면서 저는 2년 만에 잘렸지만 어제 잘리신 분들은 1년 만에 잘렸습니다. 처음에 보낼 때는 재정이 없다, 시가 어렵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더니 김천시 자체에서 한길 뉴스에 내보낸 뉴스에 보면 김천시 재정 자립도는 낮지만 재정 자주도는 김천시 자체가 쓸 수 있는 돈이 있답니다. 그 자주도는 72%가 넘는답니다. 그 프로테지는 전국 5위 안에 든다고 합니다.
도대체 본인이 CCTV를 더 늘려서 김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겠다고 공약을 내세워서 시장이 된 사람이 CCTV 설치 대수는 늘리면서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왜 자꾸 줄이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김천시 시립예술단 사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거기도 재정 상태가 안 좋다는 이유로 23명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23명을 또 모집을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르면 모집을 안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저희 관제센터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고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희가 관제센터 요원들이 자꾸 쫄무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재산과 생명 안전에 위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당해고에 맞서서 2월 26일 날 진호위 성수했고요. 5월 24일 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천시는 1,500만 원을 들여서 변호사를 지금 선임했습니다. 복직시키지 않고 행정소송을 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응원이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긴 시간을 투쟁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해고는 무효라고 불법이라고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김천시장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인지 이것이 관제센터에서 화면 TV에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즉각 지켜내는 일이 과연 어떤 정치적인 생각이나 이념이 필요한 일인지 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을 하고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 김천시를 후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고 저 역시 어저께 광화문에 가서 조원진이라는 대한애국당 국회의원 꼬라지를 봤습니다. 정말 제가 어저께 생각한 거는 참 오염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 자체가 참 오염됐다.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욕심으로 참 많이 오염됐고 그 한 사람의 오염이 그 광화문 광장을 얼마나 오염시키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김천시에서는 그러한 일은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일서씨가 저기 노래는 한 곡 두 곡으로는 절대로 안 된대요. 네, 시간이 많을 때 일서씨를 앞으로 불러서 노래를 한 곡 두 곡은 성인 차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오늘은 일서씨의 노래는 다음 순서의 다음 날 우리가 아껴두기로 하고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율동범들 앞으로 힘차게 모셔서 닫는 율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방한 전에 김정은과 만난다고 기사했어요. 네. 네.
네, 나이가 있어서 더 행복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율곡동의 검도관에서 노래 연습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는 우리 86년, 87년 우리 민주화를 위해서 거리를 뜨겁게 달구었던 60항쟁 기념 집회를 겸해서 6월 9일 일요일 다음 주 일요일 김천 촛불 집회를 갖게 되는데 그날 우리 촛불에 오시는 분들이 노래 2곡을 합창하기로 했습니다. 4개와 그리고 그날이 오면 2곡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그 노래 연습이 있습니다.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은 마치시고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이동해서 노래 연습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투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드 뽑고 평화롭게 사는 그날은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